신석 오늘 메인 문항으로 보도록 합시다. 아주 쉬운 거는 빼고 좋은 문항만 좀 볼게요. 자, 8번에서 다 제끼고, 자, 답이 4번이거든요. 4번. 답이 4번인데, 자, 4번에 대해서 내가 조금만 좀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여기 부채꼴의 넓이가 나왔잖아요. 자, 부채꼴을 내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리시게 되면,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반지름이 8이고 중심각이 4분의 1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호도법 보통 우리가 이제 파이로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고, 이거 4분의 파이 오답 아니야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4분의 파이는 45도인 거고, 4분의 1은 좀 다른 거예요. 왜냐면 우리 기억나요? 1라디안이라고 했던 게 약 60도보다 살짝 작은 값이었거든. 그러면 얘는요, 그 1라디안의 4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대충 1라디안이 60도라고 칩시다. 그럼 얘는 거의 한 15도 되는 각도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라는 그런 약간 페이크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4분의 1 라디안이 이렇게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의 길이가 반지름이 8이고, 그죠? 그러면 넓이는 요거와 요거를 그냥 곱했던 게 호의 길이가 됐으니까 이미 이게 라디안이면은 9개 곱하시면 2가 되는 거 맞아요? 따라서 넓이는 삼각형처럼 뭐라고 했죠? 2분의 1, 밑변은 8, 높이가 호의 길이처럼 보시고 요렇게 해주시게 되면 답이 8이 되면서 파이를 빼주셔야 된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틀린 거예요. 알겠죠?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나 여러분들 몰랐을까봐 언급을 했어요. 나머지는 쉬운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자, 9번은, 광명에 있는 서술형. 그때 어디였지? 충현이었나? 소아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도 비슷한 게 좀 있었죠. 자, 요게, 이제 거기서는 좀 어려운 문제로 나왔다라면 얘는 중간번 때 나왔습니다. 학군지다 보니까. 자, 여러분 이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둘레의 길이가 12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의 길이를 R이라 놓고 여기 길이를 R이라고 놓으시게 되면 둘레가 12가 되려면은 얘가 12 빼기 2R이 이렇게 되어줘야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근데 얘가 뭐래요? 세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넓이가 최대가 되는 부채꼴의 중심각을 세타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넓이를 모델링을 해주셔야 됩니다.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자, 요게 밑변처럼 보는 거죠. 삼각형처럼 보시면 R 높이를 요걸로 봐주시면 돼요. 12 빼기 2R 요게 부채꼴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R로 된 함수니까 넓이 surface를 따서 SR이라는 함수로 이렇게 잡아볼게요. 괜찮니? 요거 풀어주시게 되면 얼마냐면요. 어디 보자.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6R이 SR이 되면서 나는 요 놈의 함수값이 제일 높기를 바랍니다. 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R에 대한 2차 함수 위로 볼록을 생각해 주시고요. 여기 최대가 되는 게 궁금해요. 자, 두근의 합의 반띵 갑니다. 자, 두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이것분의 이거니까 6이 되고 얘를 반띵한 게 축이 된다. 따라서 반지름이 3이 될 때가 최대가 된다는 거 볼 수가 있겠죠. 뭐 한번 그냥 9에는 보시면 3 한번 집어넣으시면요. 넓이가 18 빼기 9니까 넓이의 최대값은 9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나는요. 각도가 궁금한 거 맞아요? 각도. 자, 이 세타를 지금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세타를. 그제?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R이 3이 되려면 어떤 일이 되냐면 얘가 3이고요. 얘가 그러면은 12 빼기 2 곱하기 3이니까 6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 말은 R 세타가 호의 길이니까 세타가 반드시 2 라디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새로운 부채꼴을 또 그리래요. 자, 또 그리라는데 이번에는 반지름이 5인 그런 부채꼴을 그려달래요. 그리고 중심값 세타가 이 세타랑 같으니까 2 라디안을 얘기합니다. 여기가 2 라디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부채꼴의 둘레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반지름이니까 5가 되겠고 여기 길이만 하면 게임이 끝나겠네요. 자, 호의 길이는 R 세타 그럼 5 곱하기 2니까 10이 되겠죠. 다 더하시면 20. 답은 2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았던 문제고 요거는 한번 어디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1분 정도 줄 테니까 요거 좀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다음 문제인 10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10번도 수능엔 안 나오는데 내신에서는 한 문제 정도는 나올 법해서 10번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1분 뒤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시험이니까 원리도 다 알아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이거 배우셨죠? 학교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r이고 여기의 길이가 l이라면은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세타인데 이 세타가 라디안의 다리가 들어간다는 거. 그다음 넓이는 s는 삼각형처럼 보시면 돼. 얘를 밑변, 얘를 높이로 보는 거니까 2분의 1 밑변, 높이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 L 자리에다가 여러분들이 같은 R 세타를 집어넣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2분의 1 R 스퀘어 세타랑 같아지더라.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이렇게. 이거 모르시면은 초등학교식으로 풀어야 돼요. 그죠? 원으로 시작해가지고 얼마가 되는가 해서 비례식으로 계속 풀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해도 답은 나오긴 합니다. 네. 오케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원리 알고 외우셔야겠죠? 그냥 외우지 말고 제발. 자, 다음에 이제 10번. 자, 요거 볼 건데. 자, 이거는 한 문제 정도는 내신에서 나올 법하다. 답이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한 문제는 나올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요거를 푸실 때, 자, 3세타와, 자, 5세타가 있는데, 세타가 지금 양수인 각인 걸 보니까 5세타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얘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X축, Y축을 그리고, 자, 내가 이걸 늘 강조하지만, 삼각함수의 각변환이라던가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그냥 작은 각을 45도보다 작은 예각이라 생각하고 푸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이 이런 감성으로 3세타로 이렇게 두시는 거야. 물론 얘가 몇 바퀴 와고 여겼는지는 몰라요. 이렇게 3세타 두신 상태에서 자,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하니까 얘를 이렇게 접는 거야. 이렇게 접으시면은 요렇게 될 거고 얘가 접으면 요 놈이 되겠죠. 요만큼의 길이가 5세타고 물론 이 5세타 또한 몇 바퀴 돌고 왔는지는 모르는 최종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얘가 대칭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요만큼의 각도도 얘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됐니?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흰색의 동경과 빨간색의 동경을 이렇게 더하시게 되면은 180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3세타 더하기 5세타가 180도인 파이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얘가 몇 바퀴 돌고 오는지 모르는 상태니까 여기다가 2n파이라는 일반각 각도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2파이가 한 바퀴입니다. 알겠죠? n은 정수였어요. 정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계산하시게 되면 8세타는 2n 플러스 1파이가 요렇게 될 거고요. 그죠? 자, 그다음에 얘를 나눠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n은 정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음의 정수도 넣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꼬락서니가 양수인 거 되니까 n에다가 0부터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0부터 집어넣으시면 첫 번째 후보 8분의 파이. 그다음 두 번째 후보는 자, 등차 수열인 거 보이시죠? 이만큼 커지겠네요. 8분의 3파이. 그 다음 거는 8분의 5파이. 그 다음 거는 8분의 7파이. 그 다음 거는 넘어가서 안 돼요. 그죠? 자, 우리 등차 수열 기억나요? 기왕이면 이거 막 더하지 마시고 등차 수열은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규칙이 발견됐었죠? 그러면은 파이가 두 개가 있으니까 2파이.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뭐 그냥 더 해도 되긴 하지만 우리 배웠잖아. 이 정도는 아는 척 하자고. 됐죠? 자, 요거 정리하시고 나서 1분 뒤에 그 다음에 뭐 해볼 거냐면 14번 문제를 한번 볼 거예요. 자, 14번 문제도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스타일의 문제기는 합니다. 요것도 한번 좀 볼게요. 14번. 1분 뒤에 14번 넘어갈게요. 잘했네. 되게 잘 보고 근데 정보는 별로. 네. 이런 건 못 보는데 그냥 내가 쓸 수 있는 것만. 어떤 거? 14번. 문제 전제요? 왜요? 메인 강의 하고 내보여줄 건데? 그냥 줄 거예요, 해설을.
아, 줄 거예요. 메인과 하고 나서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14번. 자, 14번. 자, 이것도 꽤 어려운 문제였는데, 자, 일단은, 여기 학교쌤이 좀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여기 시그마를 쓰면 안 되는데, 시그마를 좀 쓰셨어요. 시그마인데 다들 뭔지는 알죠? 더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알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B의 원소들을 구한 다음에 그 원소들을 다 더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A라는 집합은요, 자, 이거 조건 제시법 오랜만에 나왔네요. 자, 뒤에 바비에가 조건이죠. 자, 얘를 만족하는 X가 원소가 되는 건데, 요 X랑 이 X가 동일하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0부터 5까지가 되는 거니까, 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가다를 하시게 되면, 쭉 해서, 요만큼 굉장히 많은 그러한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겠죠? 뭐, 10몇 개 되겠네. 그제? 자, 근데 이제 B가 있는데, 자, B가 이제 조금 해석이 좀 중요합니다. 자, 왜냐면요, 보세요. 얘는요, X가 원소가 아니에요. 얘는 Y가 원소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 그 Y가 어디 붙어 있냐면, 여기 붙어 있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이 고는요, 건화랑 다르게 AND 조건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조건도 만족하면서 동시에 여기 오른쪽 정보도 만족 같이 해줘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너네들이 설사 이 Y를 졸라 구했는데 얘가 정수가 아니면은 얘는 카운트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Y는 정수도 반드시 돼야 되기 때문에 이 B의 원소들은요, 반드시 정수 형태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x1부터 xn의 값들이 얘네들이 모두 정수가 되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은, 자, 이걸 처음에 한번 느낌을 잡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이게 삼지창은요, 부분집합이 아니고 원소였으니까, 이 원소가 A에 속한다라는 거니까, X들을 얘네들의 멤버들 중에 하나로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여러분들 느낌을 잡기 위해서, 한번, 마이너스 10인 값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0을 넣는 거, 시작. Y는 3, 루트, 마이너스 10에 5승 요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얘는요, 선생님 생각해보니까 호람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음수가 돼도 허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럼 음수를 5번 곱하면 음수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3 세제곱근 10에 5승 이런 식으로 쓰셔도 전혀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요 값은 양수니까 양수의 얘를 곱하면 전체적으로는 음수인 놈이 되겠죠. 이거 누가 봐도 정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요 놈의 후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선생님, 한번 다른 거, 마이너스 9도 해주면 안 돼요? 자, 보세요. 그럼 y는 3 루트 마이너스 9에 5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니까 또 마찬가지로 홀수번 곱하면은 음수가 되면서 마이너스를 빼셔도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시고 9에 5로 쓰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근데 얘 또한 지금 보시면요, 정수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빼주셔야 돼요. 얘도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8을 한번 넣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기서부터 뭔가 새로운 게 나와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마이너스를 빼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죠. 근데 8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의 큐빅이에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3 2의 5분의 3. 이거 잘못했죠. 그죠? 15. 그죠? 3, 5, 15.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요거 해주시게 되면은 얘가 얼마죠? 잠깐. 3. 잠깐. 잠깐만요. 내가 왜 뭐 실수한 건가? 잠깐만. 여기서 마이너스 뺐고요. 그죠? 2의 3승이니까 마이너스 빼주고 2의 3승에 5승에 3분의 1승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얘가 이렇게 날아가니까 정수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요,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일일이 카운트를 해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나머지 것들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나머지 것들도. 그러면 해보시게 되면요. 1이랑요, 마이너스 1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게 되면, 요렇게 세 개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뭔가 3번 곱했을 때 자연수가 나오게끔 생각해야 되니까, 8이라던가 27이라던가 이런 게 결국엔 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1이랑 마이너스 1도 3번 곱하면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에 얘와 얘를 제약은 안 되게 되겠다. 그래서 다 더하시게 되면은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정수가 되질 않아요. 알겠죠? 요것도 한번 확인을 꼭 해보세요. 알겠죠? 알겠네. 이렇게 4번은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좀 느낌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집어넣으시게 되면. 잠깐만. Y를 넣는 거죠? 나 병신. 미안하다. 야, 이거 3이 앞으니까 2에 5, 32잖아. 마이너스 32네요. 미안해요. 마이너스 32가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Y가 지금 원소가 되는 거니까 요거 마이너스 8이 아니고 미안해요. 마이너스 32가 되셔야 돼요. 미안해요. 네, 실수했습니다. 답은 1번 이렇게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우리는 Y 값이 원소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미안해요. 씨발, 왜 답이 4번 보기가 있었다. 내가 의심을 못했다. 됐니? 우리는 Y가 원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를 볼 건데요. 자, 이 문제는 내가 한번 여러분 아직 끝까지 못 봤을 테니까 한 2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요. 자, 이 문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거 수학화 그냥 이용하시게 되면은 그냥 1분 컷 나거든요. 요것도 한번 잘 한번 봐보세요. 요것의 답은요, 4번이 나오셔야 됩니다. 본인이 4번이 나왔으면 잘 풀었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15번의 답은 4번이 나오셔야 됩니다. 정하는 4번 나왔어요? 15번? 오케이. 정하 17번 못 풀었죠? 17번 풀었어요? 너 안 푸는 게 뭐가 있었니? 없었니? 다 풀었어요? 그래서 네가 궁금했구나. 그래. 넌 다 풀었어. 궁금해서 내가 줄게. 그래서 한두 개는 못 푼 거 있을 줄 알았는데. 어이씨, 먹던 것도 다 풀었어?
미안합니다. 자, 봅시다. 아씨, 저녁 먹으면 뭐 안 좋았나? 지금 배가 끌리고. 자, 봅시다. 자, 이 문제는요. 자, 여러분들 수학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사실상 수원을 둔갑한 수학하 문제예요. 수학하에서 여러분들이 역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는 건데, 자, 요거를 풀기 위해서 내가 생각의 재료 조금만 언급은 하고 갈게요. 이거 중요한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 여러분들 수학하에서 뭘 배웠냐면요,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 방향을 우리가 정방향 F라고 했을 때 요쪽으로 가는 거 우리가 역방향 F 인버스라는 역함수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얘들아 눈 떠라.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정의역이고 여기가 치역이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함수는 x에서 y로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는 일반 함수라고 부르고요. 역함수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거꾸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치역이랑 정의역이랑 바뀐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의역이랑 치역이랑 뭔가 이렇게 스위칭 되는 것을 우리는 역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쌤 fx가요 밑이 3이니까 증가하는 요런 함수가 fx가 요렇게 되는 건데, 그지? 근데 얘를 지금 얘가 로그 3의 x 빼기 1이 fx란 말이야. 근데 얘를 가만히 냅둔 게 아니야. 얘를 오른쪽으로 2만큼 위로 3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지금 바꿔야 돼요.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로그 3에 자, 오른쪽으로는 2만큼 위로는 3만큼 가니까 여기다 3을 더해 주시게 되면 지금 요런 그래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자, 아직은 자, 이 그래프를 내가 잠깐 어떤 함수 뭐에서 gx라고 약속을 한번 해볼까? 이 gx를 여러분들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y는 x에서 대칭하게 되면 얘가 무슨 함수가 되는 거냐면 g 인버스 함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깨달아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요거 gx 그래프를 먼저 분석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자, 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형님들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이런 함수가 gx가 될 건데, 지금 우리의 정의역이 1부터 9였잖아요. 자, 근데 이 1부터 9를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1부터 9까지만 그려뒀던 함수를 그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정의역도 같이 시프트가 돼주셔야 돼요. 그래서 1에서 9가 아니고 아쉽게도 2만큼 올렸기 때문에 1에서 2를 더한 3만큼 옮겨주게 될 거고, 여기 오른쪽 상한선인 9는 2만큼 더하시니까 어디까지? 11까지 여러분들이 이동했다라고 봐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3을 여러분들 여기다 집어넣으시면은 그때의 y 값은요, 보세요. 1 더하기 로그 3의 1 더하기 2니까 0 더하기 2. 그래서 여기가 높이가 2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로그 3의 9니까 2 더하기 2가 돼서 4가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은 요 gx는요, 정의역이 3부터 그죠? 11까지였고 치역은 2부터 높이가 4까지 나타난 거였잖아요. 안 봐도 비디오라는 거야. 요거 여러분들이 역함수를 구하시게 되면 로그 함수의 역함수는 지수함수라고 했으니까 지수함수가 될 텐데, 정의역과 치역이 안 봐도 비디오라는 거야. 얘와 얘가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x에다가 여러분들 y를 넣어주면 돼요. 요렇게 치역이 될 거고, 얘를 x로 바꾸시기면은 얘가 얘의 정의역이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2가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4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넣어줄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잠깐만 내가 문제 잘못 읽었다. 아니, 그러니까 답은 상관이 없는데 gx를 얘의 인버스라고 했네요. 얘가 gx구나. 얘가 gx네요. 얘가 gx예요. 그럼 사실 얘가 이제 g의 인버스가 되겠죠, 그죠? 얘가 g의 인버스가 되겠죠. 요렇게 보셔야 되네요. 그러면 어쨌든 요게 이제 정의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얘를 이제 여러분들 역함수를 구해 주시게 되면은, 그죠? 그럼 얘의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최대값, 최소값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어차피 우리가 이놈의 그래프가 높이가 3에서 11인 걸 알고 있으니까 제일 높은 게 11이고 제일 낮은 게 3이 되겠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답 되겠네요. 자, A에다가 2 넣고
B에다가 4 넣고 M에다가 11 넣고 여기다가 3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답은 얼마입니까 이거? 6이냐? 답이 6이 되겠네요. 그죠? 답에서 6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얘 구할 필요도 없는 거야. 왜냐면 그냥 최대 최소값만 물고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막 x, y 바꿔가 정리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문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 정리 한번 해주세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기본 그래프를 이동을 한 상태에서 그놈의 정의역도 다 같이 이만큼 시프트가 된 거니까 1부터 9가 아니고 3부터 11을 봐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요 박스 부분을 정보를 얻어냈으면은 수학하에서 배운 게 정의역과 치역이 바뀐 게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심심한 친구들은 뭐 구해봐도 되겠지만 안 구해도 그냥 얘랑 바꿔서 요렇게 뽑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굳이 시간 내가지고 구할 필요는 없었다. 오케이. 물론 해보시면은 밑이 3인 지수함수가 뭔가 나오게 될 겁니다. 궁금한 친구들은 구해보시면 되겠죠.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었던 문제입니다. 사실상 진짜 수학하밖에 안 물어봤던 문제예요. 얘는 너무 좋은 문제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아 씨 7번 맞았냐? 그래요? 오, 야, 그 문제 풀었어요? 약간 그건 좀 약간 내신스러웠거든. 나머지는 내신스러운 게 없었는데 다 맞았냐 그러면? 뭐 틀렸냐? 15번? 15번 말고 그거 틀렸냐? 18번? 10번이요? 10번 틀릴 게 뭐가 있지? 저거? 그래요? 풀었는데 답에 보기가 있었나 보다? 실수로? 자, 됐죠? 정리? 요거는 뭐 그래프 그릴 것도 없었습니다. 자, 이제 요거 봐볼 건데, 이 문제가 진짜 너무 멋있는 문제죠. 자, 이거 읽어보세요. 자, 이거 맞은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이 문제 진짜 너무너무 멋있는 문제입니다. 수능에는 이런 문제 한 개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내신을 떠나서, 여러분, 수능에 나오는 거니까 4점짜리 나오잖아요, 이거는. 내가 저번에도 강조했듯이,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가 나오게 되면은 연립이 어렵기 때문에 등호 조건이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대부분은 부등식으로 나온다라는 걸 내가 얘기를 했고요. 근데 디귿에서 유일하게 여기가 등호가 좀 있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실제로 원래 연립이 잘 안 되지만 얘는 좀 연립이 되나? 한번 시도는 해볼 가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 디귿 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연립을 좀 해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셔야 돼요. 나머지는 부등호인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림을 그려볼 건데,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그림을요 최대한 비율에 맞게 그리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 1보다 크면은 뭐 2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 그림을 좀 배율에 맞게 한번 그려볼 거예요. 예진아 눈 떠라, 졸리면 일어나서 해. 자, x분의 1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자, 로그 2x처럼 내가 그려보면은 여기 1, 0 여길 지나고요. 그 다음에 2일 때 1을 지나니까 여길 지날 거고, 그 다음에 4일 때 2를 지나니까 요 정도쯤 지나게 되면서 그래프가 요런 느낌이 될 거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 여기도 내려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되니? 자, 그 다음에 얘가 로그, 자, AX라는 그래프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려본 겁니다. 물론 밑이 2라는 보장은 없는데, 어쨌든 도움이 되게끔 내가 그려본 거예요. 자, X분의 1 그래프도 제대로 그리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수학한 내용이죠. X분의 1은요, 여러분 분수함수가 되면서, 실제로 x에다가 1을 집어넣으시게 되면 얘가 1,2를 지납니다.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여기를 지나주셔야 돼요. 자, 그 상태에서 대칭이 되게끔 그리시는 거죠. 우리가 분수함수는 이렇게 예쁘게 대칭이 된다. y는 x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되게 그려진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교점이 여기 생겨요. 교점이 여기 생기니까 여기가 1이니까 이 교점은 무조건 1보다는 오른쪽에 생긴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여긴 잘 모르는데 세팅을 하래요. 그럼 세팅을 해야 되겠죠. P, Q라고 이렇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기울기입니다. 자, 기억 나왔죠? 자, 기억 보시면 부등호가 돼 있어요. 자, 근데 P도 보시면요, X좌표랑 연관돼 있는 놈이야. 그러니까 P가 뭐냐면은, 자, 얘가 P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내가 궁금한 거는 A 값이 얼마냐가 궁금한 게 아니고, 저번에도 강조했듯이 그냥 A가 단순히 P보다 크냐라는 것만 궁금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 때도 여러분들 정답 그래프를 그린 상태에서 그럼 P가 A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P보다 A가 오른쪽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정말 그런지 확인하려면 여러분들이 여기 오른쪽에다가
A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보이냐면 잘 보세요. P가 A보다 작으려면은 A를 집어넣었을 때 정답 그래프를 기준으로 보시면은 핑크색의 높이보다 흰색의 높이가 높게 나타나야지만 P가 A보다 왼쪽에 있게 돼요. 만약에 거꾸로 예지야 졸리면 일어나라 몇 번 얘기하냐. 자, A가 만약에 P보다 왼쪽에 있게 되면 A를 집어넣으면 흰색이 낮고 핑크색이 높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 중에 A를 집어넣었을 때 누가 더 높은지만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자, A를 여러분이 여기다 집어넣으시게 되면 A, 로그 A의 A가 되면서 1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뭐가 되냐면 A, A를 X 자리에 집어넣으니까 A분의 1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A가 1보다 크다라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1은요 A분의 1보다 높게 될 수밖에 없어요. 즉 그래프 그림이 A가 P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여기가 낮고 여기가 높으니까 맞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정답 그래프랑 똑같아요.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기억 보기가 특히 좀 중요한데 정답 그래프를 기준으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이제 P제곱이 A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A가 지금 P보다는 오른쪽에 있는데 여러분들 P가 지금 보시면 1보다는 크기 때문에 P제곱은요 반드시 P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뭔가 여기 디귿도 등호가 좀 있으니까 한번 요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단은 만만한 P, Q를 여기다 넣으시게 되면은 Q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요. 얘를요 P분의 1이라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왜? P를 핑크색에 집어넣었을 때 높이가 Q란 얘기는 여기다가 P를 집어넣으면 P분의 1이 되면서 Q를 P분의 1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러면 하필이면 이 A라는 좌표가 이 흰색 그래프 위에도 있기 때문에 얘는 여기다 집어넣어도 만족할 수밖에 없겠죠. 한번 넣어보고 싶네요. 한번 넣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다 P를 넣으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로그 A의 P는 자, 여러분들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높이가 P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얘가 P분의 1이 이렇게 되어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거 보고 뭔가 지수 형태로 좀 만들어 보고 싶네요. 그러면 A의 P분의 1승은 자, 요거 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A의 P분의 1승은 P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요건 우리가 맘대로 써도 돼. 왜냐면은 교점에 지나는 좌표는 여기도 지나고 여기도 지나니까 내 맘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P가 아니고 P제곱을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이게 조금 어려운 거긴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얘를 제곱할 생각을 좀 해주셨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다 제곱하면 P제곱을 만들 수가 있죠.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P제곱이 A의 P분의 2승이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고요. 됐니? 여기까지? 자, 근데 자, 요게 지금 값이 이렇게 됐는데, 자, 그죠? 이렇게 되고. 자, 얘가 A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돼서 이면이니까 조건이니까.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P제곱이 이거라는 얘기는 얘가 만약에 정말 그러하다라면 얘가 A보다 작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거이면, 자, 잘 들어. 이거이면, 자, 국어예요. 요 조건을 만족하면 A가 4보다 작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여기 있는 좌표를 집어넣는 거는 맘대로 써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맘대로 써서 내가 요 관계식을 얻게 되면 요 놈이 결국에는 P제곱이니까 P제곱이 A면 이란 뜻은 A의 P분의 2가 A보다 작으면 하고 물어보는 걸 완벽하게 동일하다라는 말장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이면은 정말로 자 핑크색만 보시는 거야. 이거면 정말로 얘가 되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지금 뭐가 숨어있죠? 오늘 생일 주인공이냐? 태원이가 얘기해봐. 여기 뭐가 숨어있니? 1이 숨어있죠. 맞아요? 근데 밑이 지금 1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얘는 증가함수니까 반드시 정의역이 요거 P분의 2가 1보다 작아야지만 만족이 되겠죠. 한마디로 얘는 뭐랑 같은 의미냐면 P분의 2가 1보다 작으면 이런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정말 A가 4보다
장리를 물어보는 거랑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P가 어차피 우리가 1보다 오른쪽이니까 이 새끼는 무조건 양수거든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P를 곱하셔도 상관이 없어. 얘랑 같은 얘기가 뭐냐면 P가 2보다 크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그러면은, 그죠? P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P 제곱은, 잘 보세요. 얘가 2보다 큰 새끼인데, 2보다 큰 새끼를 2번 곱하게 되면 당연히 4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4보다 크겠네. 그래서 답은 틀렸어요. 거꾸로 내셔야 돼요. 얘가 요렇게 되셔야 됩니다. 이거 좀 많이 어려웠는데. 자, 이게 논리적으로 좀 어려웠어요. 수학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 교점을 통해서 P가, 그지? 집어넣었을 때 P분의 1이 나온다는 걸 통해가지고 요 정보를 여기 흰색 그래프에다 집어넣게 되면 다음과 같은 흰색 박스 요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 그지? 이 정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P 제곱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걸 얻었고, 요게 지금 A보다 작으면이니까 이 핑크색 조건을 만족했을 때 정말 A가 4보다 작니를 물어보는 거였고, 따져보니까 그렇지 않고 요렇게 되더라. 요런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논리적으로 조금 어려웠다. 논리가 어려웠어요. 이거는 약간 국어 문제였어요. 이거는 틀렸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좀 어려웠으니까 한 1, 2분 줄 테니까 일단 니은까지 정리 한번 해보시고 나서 일단 내가 디귿 마무리할게요. 디귿은 1분이면 끝나요. 자, 이거 정리. 생각이 좀 어려웠습니다. 이거 잘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요 기억 니은이 굉장히 중요한 보기였어요. 기억은 정말 많이 나오는 보기 스타일이고요. 니은은 조금 머리를 좀 많이 썼어야 됐습니다. 요거 좀 어려웠을 거야. 이거 어려웠을 겁니다. 이렇게. 물론 여기서 이제 1등급, 2등급 애들이나 요걸 좀 도전을 했겠지만, 근데 어쨌든 고3 때 니들이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풀어야 되니까 지금 어렵다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당장의 내신 말고도 여러분들 미래를 보셔야죠. 그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기억 보기는 반드시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정답 그래프를 그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려놓고 정말 정답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 관찰했던 거랑 모양이 똑같냐 다르냐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스킬은 항상 나옵니다. 니은은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을 텐데 기억은 무조건 나와요. 단위는 디귿 맞았어요? 틀렸어요? 디귿 맞을 것 같죠? 그죠? 디귿 맞았죠? 자, 이제 디귿 한번 볼 건데, 디귿은요, 졸라 쉽습니다. 자, 왜냐면 우리가 디귿에서, 여러분들, 지금, 유일하게 얘는 등호잖아요. 그러니까 등호니까 얘는 교점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교점을 통해서 얻은 정보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얘를 얻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얘를 한번 만들어봐 라는 거예요. 다시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어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P로 표현이 돼 있는데 얘는 Q로 표현이 돼 있어요. 즉 여러분들 이 P를 Q로 바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 아까 Q가 P분의 1이라는 정보를 얻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Q와 P는 서로 역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A의 P분의 1을 뭐로 바꿀 수 있냐면 A의 Q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P는 여러분들 역수하고 그냥 Q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자, 그러면은 얘는 Q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의 Q승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걸 보고, 선생님, 요거랑 요거랑 다른데요? 자, 항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취하시게 되면, 여기다도 마이너스 1 취해도 같겠죠. A의 마이너스 Q승은 결국 뭐가 된다? Q다. 디귿도 맞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는 거예요. 여기서 등호를 여러분 눈치를 깠어야 돼요. 등호니까 얘는 아까처럼 위치를 대충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정확한 위치를 물어보는 거니까 교점에서 그 정보가 나오겠구나. 요거 좀 캐치하시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에서 등호가 나오면요, 딱 그 값을 찾아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계산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 부등식이 나오면은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정답 그래프를 기준으로 맞냐 틀리냐만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등호가 나오면 진짜 바짝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냐면 로그 함수를 여러분들이 연립하는 거냐
생각보다 어려운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등호가 나오면요,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이 계산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항함수 계산하는 거랑 로그 함수랑 계산하는 건 난이도 차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얘기 좀 했고, 자, 그 다음에 이거 틀린 게 없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수학적으로 좀 중요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기 학교가 개념 외운 새끼들은 좆대라고 이 문제를 냈죠.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요렇게 어쨌든 막 점점 뭔가 좀 진행되고 있잖아. 이 점점 진행되는 결국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지수법칙이에요. 지수법칙. 맞죠? 우리가 지수법칙 같은 경우는 밑에가 양수가 될 때는 니들 꼴린 대로 맘대로 된다라고 들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기억해주면 좋겠는데, 지수가요, 맨 처음에는 중학교 때 자연수였어요. 근데 얘를 정수로 확장하고, 얘를 유리수로 확장하고, 얘를 실수로 확장하는 걸 우리가 배우는 것을 지수의 확장이라고 했고요. 지수가 이렇게 확장이 될 때 밑은 어떻게 됐는지를 꼭 떠올리셔야 돼요. 자, 밑은요, 중학교 때 여기가 뭐라고 배웠죠? 실수였던 거 기억나시나요? 근데 얘가 정수로 되게 되면은 0일 때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0이 아닌 실수였던 걸 기억하셔야 돼요. 또 지수 법칙에서 정수로 뭔가 해결이 되는 느낌이 나면은 밑이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모두 양수 이렇게 됐던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 근데 여기서 잘못된 게 뭐냐면, 수아야 눈 떠라, 너 이거 졸면 안 되는데. 자, 보시면요, 여기가 뭐죠? 유리수의 곱셈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럼 유리수로 확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 분수니까. 유리수니까 이쪽을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지금 보시면 밑이 양수일 때만 그 지랄을 할 수가 있거든. 근데 보시면요, 밑이 음수예요. 그래서 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생각해보기 코너라던가 창의융합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꼭 알아야 돼. 알겠죠? 요거 때문에 내가 언급을 했습니다. 오케이? 요거는 쉽고, 요 내용은 알아두세요. 요렇게 다 증명해줬습니다. 자, 오늘의 라스트 문제 하기 전에, 이건 여러분들 해설지 때 보세요. 알겠죠? 요 문제 말고 여러분들 요거 하면 안 됐을 거야. 요거 내가 조금 좀, 그러니까 뭐라 하지, 어떻게 푸는지 그 발상만 좀 알려드릴게요. 요거만. 저거 실생활 문제는 많이 했으니까 그 해설지 보시고 내가 뽑아줄게요. 자, 와,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 것인가? 이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정한 어떻게 접근했어요? 뭐 한 가지 방법은 아닐 수 있는데, 정한 어떻게 했니? 곱셈 공식으로 왔어요? 아니면은 뭐 치환을 했어요? 치환으로 했는데 잘 안 돼서 곱셈 공식 왔어요? 둘 다 했어요. 둘 다 답 나왔어요? 그러면? 융합해서 섞었어요? 오케이. 자, 일단은 나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 거냐면, 이 문제가 근데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을 거야. 왜냐면은 고등학교 때 식변환 문제를 많이 안 해본 애들 고1 게 안 되면 이게 좀 잘 안 돼요. 자, 잘 보세요. 이 문제 여러분 접근할 때 나라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아, 여기는 밑이 2인데 여기는 4네. 좀 밑이 좀 통일됐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의 2알파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알파가 7이다라고 이렇게 난 바꿨어요. 밑이 똑같으면 최대한 좋으니까. 굳이 얘를 4로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얘를 바꾸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은 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얘를 잠깐 t라고 치환하게 되면은 얘는요, 얘의 역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t분의 1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자, a가 0보다 작은 실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보시면요, 2의 2알파, 얘가, 그지? 알파가 아니라 a인가요? 아, 미안해. 이거 a네요. 미안해. 이거 그래도, 네, 이건 지켜야죠. 내가 지금 기본을 안 지켰다. 미안해요. 이건 a죠. 이렇게 한 거예요. 알파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a가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이 a가 음수가 되잖아요. 그럼 2의 음수승이 되면은 얘가 양수기는 하지만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t의 값이 무조건 1보다 작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니, 그 말은 1보다 작은 거 역수를 취한 t분의 1이란 친구는 얘는 반드시 1보다 커주셔야 되는 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었다. 그냥 치환을 하게 되면 범위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오케이, 쌤. 그럼 이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접근할 건데? 라는 건데요. 나라면요, 위아래다가 2의 a를 곱할 거예요. 자, 똑같이 여기다도 이걸 곱하고 똑같이 여기다도 요거를 곱할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잘 보세요. 그럼 2의 6a
빼기 1. 왜냐면 얘랑 얘랑 역수거든요. 여기는 뭐가 되냐면 2의 4a 플러스 2의 2a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가 지금 2의 2a를 t로 치환했기 때문에 다 짝수승이 되면서 얘도 뭔가 t로 바꿀 수 있고 얘도 t로 바꿀 수 있고 얘도 t로 바꿀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얘는요 2의 2a를 3번 곱한 거니까 t의 큐빅 빼기 1이 분자가 될 거고요. 분모는요 t의 제곱 플러스 t라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근데 이게 좀 좋은 문제였으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건 학교쌤이 대놓고 니들 좀 좆대바라는 문제였어요. 내가 만약 학교쌤에서 얘가 좀 인수분해가 돼서 좀 정리되게끔 만들었을까? 근데 이게 아쉽게도. 왜냐면 여기서 이게 좀 좋은 문제였으면은 뭔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얘네가 뭔가 이렇게 약간 제거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쉬워지거든. 근데 이 새끼는 지금 공통인수가 한 새끼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못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얘를 좀 간단히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간단히 가냐. 자, 잘 보세요. 요걸 보시면요. t 더하기 t분의 1이 7이잖아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테크닉인데 양변에다가 t를 곱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t가 어차피 양수거든. 그러면 t를 곱하시게 되면 t제곱 빼기 7t 플러스 1은 0이라는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은 자, 잘 보세요. 나는 t의 3승이 필요해. 그럼 여러분들이 양변에다가 t를 곱하시게 되면요 요렇게 얻어낼 수가 있어요. 좀 어렵죠? t의 3승은 7t 제곱 빼기 t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걸 이렇게 돼요. 시작! 7t 제곱 빼기 t 빼기 1 요렇게 되겠죠. 됐죠? 그리고 t 제곱도 내가 바꾸고 싶어요. t 제곱을 여기다 또 옮기시게 되면 7t 빼기 1이 돼서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7t 빼기 1 플러스 t 이렇게 되고 정리하시면 8t 빼기 1. 그죠? 근데 또 이 7t 제곱을 또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넘기시게 되면은 그죠? t 제곱은 7t 빼기 1이니까 이거를 여기 자리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7에 7t 빼기 1 빼기 t 빼기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나는 t에 대한 1차식만 남았네요. 그럼 t만 알면 게임이 끝났죠? 잘 보시면 얘가요 근의 공식으로 여러분 t를 풀 수가 있어요. 이거 푸시게 되면 그 t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답이 실제로 2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테크닉이냐면 여러분들이 고1 때 했던 게 요거예요. 고1 상에서 했던 게 요런 건데 요런 식이 나오게 되면 양변에다 t를 곱해가지고 t가 높은 차수를 점점 차수를 내려가면서 정리하는 게 실제로 옛날에 많이 연습했던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고1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